대통령실에서 위법이 없는 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왜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소추 발의 청원에서 언급한 5가지 탄핵 사유는 그 사실 하나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탄핵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결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것이 파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며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왜곡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다른 건수를 만들어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인이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소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실이 탄핵된다 만다를 발언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이야말로 월권이고 국정 개입의 의도로 또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권력 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탄핵 사유만 늘어갈 뿐입니다.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배반을 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고 수순입니다.